자, 8에서 11번 바로 봅니다. 다음 그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 알 수 있는 내용. 포인트 문제. 그 다음에 추론 형태 나와 있네요. 뭐 기술 과학 지문인 듯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울은 흔히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의 저항변을 측정한 질량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앞전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앞전 효과에는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앞전 효과와, 자, 분류 들어가네, 분류.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앞전 효과가 있다. 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라고 하며 수정이 주로 쓰인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앞전 효과가 생기는 것을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1차와 2차로 나눠놨네요. 1차는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거고, 2차는 전압을 걸 때 생기는 기계적 변형. 자,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히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플러스 마이너스의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다. 자, 여기 수정 진동자를 만드는 조건, 뭐 간단하긴 한데 그냥 적어놓고, 자,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자, 여기 한번 조건을 볼까요? 다시 한번. 수정 진동자가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수정 진동 주파수 감소.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팔 떨고 있는데, 예? 뭐 가방을 뭐 움켜쥐거나 무거운 거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떨림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음,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오호.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 값으로 나눈 값인데, 자, 여기 질량 민감도에 대한 게 있었죠? 질량 민감도 줄여서 질민이라고 할게요. 얘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 값으로 나눈 값,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하는 거, 이렇게 조건 삼아 놓습니다. 수정 진동자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이제 수정 진동자를 만드는 조건과 류를 계산하는 계산 방식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고, 농도도 되는군요.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면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 위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위에서.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혼합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시간이라 하는데, 반응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응시간이 짧으면 더 이상 이제 그 질량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일정하게 나와. 그러면 뭐, 예, 농도 측정이 끝났다는 얘기잖아. 다음 단락입니다.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없다는 당연한 이야기.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 달라붙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후 대상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했던 어떤 과학 지문, 기술 지문 수준보다는 뭐 그냥 평이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전체의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없어요. 제작 시 유의점. 앞전체 제작 방법? 뭐 수정 진동자? 그 정도? 근데 확실하게 뒷부분은 없죠. 두 번째. 앞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앞전체 장단점 이거 없고. 세 번째. 앞전 효과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어요. 얘는 1차, 2차. 그 분류에 따른 앞전체의 구조를 비교해 없고요. 앞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초정밀 저울의 작동 과정 단계별 설명 없습니다. 앞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 소개했죠? 네, 답은 5번. 여기 내용 일치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있고 수정을 절단하고 강화하여 미세 질량치를 사용했죠. 납작하게 동그란 거 만든다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내용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자, 요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수정 절단 부분이었어요. 수정 절단.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의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다.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네,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런데 9번에 4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틀렸다. 4번이네요. 5번.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에 대한 민감도 구할 수 있다. 예. 역시 본문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요. 8번 문제하고 9번 문제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8번 문제는 이제 전개 방식. 9번 문제는 내용 묻는 문제인데 뭐 사실 내용과 형식은 전개 방식은 형식과 관련된 문제니까 내용과 형식은 뭐 동시에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 구분해서 가기보다는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10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부분 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안 보여. 수정 진동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적어놔야지. 수정 진동자. 이것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봅시다. 기억에는 1차 앞전 효과를 보여주는 재료가 있다. 어디에서 확인이 됩니까? 바로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이 되겠네요. 1차 앞전 효과와 2차 앞전 효과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라 하며 수정이 주로 쓰인다. 그래서 1번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죠. 두 번째, 기억에서는 전압에 의해 앞전체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바로 그 다음 단락에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좀 지워놓고 요렇게 해놨어요.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전압을 가하면 수동의 진동.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뭡니까? 10번에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압에 의해 앞전체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맞고. 세 번째, 기억에는 전극의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 수정. 예, 방금 봤었던 부분. 네 번째, 기억에서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 예,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있더라? 네, 바로 그 뒷부분에 있었죠.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있지요. 5번, 기억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자, 뭐 답은 5번이 되겠는데 앞에 게 다 맞으니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이걸 더 뭐 전압을 준다고 해가지고 고유 주파수를 더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줄침부분 또 봅니다.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킨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즉 진동을 큰 폭으로 하게 만드는 거지. 좀 지워놓고 수정의 진동을 큰 폭으로 하게 만드는 거지 주파수를 큰 폭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5번 틀렸다. 자, 1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다. A와 B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단 측정하는 동안 밀폐된 공간의 상황은 변동은 없음. 자, 위에서 수정 진동자를 이용을 해서 또 농도 측정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죠?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겠군. 자, 1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 지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딨냐? 이 부분입니다.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한다.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 농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선제 1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A 진동자에 있는 앞전자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의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겠군? 아니죠. 고유 주파수가 아니라 이게 이제 변화입니다. 변화. 다시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고, 자,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디 보자.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자, 다시 선지를 확인해 볼까요? 선지 2번은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혼합 기체가 되겠죠?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히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다시 지문. 아까 줄친 부분.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적절한 게 되겠네요. 자, 3, 4, 5번도 확인해 봅시다.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겠군. 자, 3번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달라붙게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이 또 나타나 있네요. 좀 나머 좀 지워놓고 잘 볼 수 있게. 이 부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면 질량, 자, 여기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면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감소하도록 만든 것이지, 그렇게 해놓은 것이 설정한 것이지,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주파수 감소죠. 주파수 감소. 다음에 4번.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다면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작은 게 아니라 당연히 크죠. 이거는. 예. 5번.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더라도 알코올이 달라붙은 양이 서로 같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은 서로 같겠고, 이거 그냥 선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예, 반응 시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달라붙는 시간이 반응 시간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죠. 당연히. B가 반응 시간이 더 짧은 거죠. 따라서 답은 아까 골라놨던 2번이 되겠습니다.